꼼꼼한 영호씨. 안녕하십니까, 꼼영입니다. 오늘은 곡성 신축주택의 샌드위치 패널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을 공사하는데 자재비가 어느 정도 들고 또 인건비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5톤의 물건들이 대부분 들어왔습니다. 진입로가 좁았기 때문에 소분해서 들어왔고요. 무한비가 2배 정도 들었죠. 5톤 장축으로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무한비가 2배 정도 들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샌드위치 패널은 코너 쪽은 45도를 대부분 다 따고들 계시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도 판넬이 따져 있습니다. 이건 바닥인데요. 저희는 보통 바닥을 보일러 배관을 깔기 전에 스티로폴 50T를 3번 깔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3번 보통 까는데요. 아니면 100T 깔고 50T를 깔거나 교차되게, 열교 때문에 교차되게 깝니다. 그래서 바닥에 방통과 붙은 면에 스티로폴 철판을 벗겨내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면에도 역시 철판이 벗겨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들을 대부분 원하는 벽면 쪽에 다 갖다 놓은 상태에서 이제 조립이 시작되기 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첫 장을 시공한 다음에 두 번째 장과 겹치는 부분에 폼을 싸게 됩니다. 이 현장에서는 저희가 2가지 폼을 사용했습니다. 수달폼에서 경질과 플렉시블 연질폼 2가지를 사용했고요. 창호 주변에는 당연히 연질폼을 쌌는데 연질과 경질을 섞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사실 이 스티로폴에 수축 팽창률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만나는 부면에 연질폼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혹시 몰라서 이 연질폼이 저팽창폼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쏘지 않으면은 이 단면을 붙일 수 없어서 이렇게 일반 경질폼을 좀 양을 많이 둬서 대부분 많이 쌌고요. 코너 쪽은 연질을 시공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창주위를 빼고요. 이렇게 폼을 최대한 많이 싸서 얹히는 방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45도 따는 방법은 간단하죠. 보시는 것처럼 철판을 잘라낸 다음에 이 와이어로 이렇게 짧은 것들은 혼자 벗겨도 되고요. 긴 것들은 양쪽에서 2명이 잡고 벗기면 쉽게 모서리 코너 쪽을 딸 수 있습니다. 이제 요 45도 딴 것들은 45도가 아니고 요 단면은 33도 딴 겁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올라갈 이 판넬을 딴 것이라서 33도 정도 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작업이 마친 상태인데요. 보시면은 코너 쪽에 대부분 다 이렇게 45도로 따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양쪽 벽면에 만나는 부면들은 이렇게 45도로 따서 벽체를 조립합니다. 따다 보면 헷갈려서 방향을 잘못 땄나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긴 판넬들을 한번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잘 딴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폼을 아끼지 않고 많이 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 현장에서는 폼이 총 6박스 정도, 5박스 조금 넘게 소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데 틈들이 있죠. 바닥에서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띄어진 것들은 대부분 다 폼을 쌌고요. 그래서 방통과 만나는 부면들은 다 철판이 벗겨져 있습니다. 이 거실창 부분은 창이 처지기 때문에 판넬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닥까지 따져 있고요. 요거는 이제 지붕과 벽체와 만나는 부면들을 이렇게 따기 위해서 미리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넬을 벽체와 지붕이 만나는 첫 장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기역자로 따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죠. 요거는 이제 박공 쪽에서 올라가는 벽체와 만나는 부면이고, 요거는 뒷벽 쪽에서 올라가는 벽체와 만나는 부면에 판넬을 다 따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첫 장을 올려서 지붕판을 시공하게 됩니다. 지붕을 시공할 때는 상당히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고요. 폼도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폼도 잘 안 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폼을 최대한 많이 잘 싸서 지붕판들이 붙었을 때 폼이 단열재끼리 떨어지는 부면을 잘 메울 수 있도록 폼을 많이 싸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싸놓으시면 됩니다. 벽과 만나는 부분은 일부 또 연질 폼으로도 싸놔봤습니다. 그래서 수달폼으로 수달 연질 폼을 싸서 연질과 경질을 섞어서 이런 식으로 시공해 놨고요. 그리고 이 지붕이 지금 기역자 지붕이기 때문에 벨리가 생겨서 벨리 쪽을 따고 있는 모습입니다. 33도에서 벨리를 따는데 또 밑에 쪽 철판을 더 길게 따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잘라진 단면이 상당하죠. 길이가. 이제 지붕은 225T 판넬을 사용됐는데 45도로 딴 상태에서 커팅은 33도 정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날을 해서 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장을 붙일 때 이렇게 폼을 하여튼 최대한 많이 쏘고 있습니다. 뭐 폼이 구멍이 막혀가지고 뭐 옆으로 날아가고 있는 장면인데요. 시공할 때 이런 식으로 어쨌든 폼을 최대한 많이 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쏘다 보면 뭐 흘러내리는 것도 있고요. 뭐 한데 최대한 이게 저희가 해보니까 폼을 쏠 때 살짝 대고 쏘는 것보다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세게 발사를 하는 게 더 접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습하고 습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안 그런 날은 여기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놓고 쏘면 접착이 더 잘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최대한 쏘듯이 해서 접착을 해놓으면은 폼이 단면에 잘 붙고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넬 작업이 끝나게 됐고요. 지붕 경사가 12:8 목조로 치면 대략 33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업하는데 지붕을 씌우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굉장히. 하지만 판넬은 무사하게 잘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볼트에 와샤 넣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지붕으로 던져주려고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붕 안에서 보시면 이 벨리로 만나는 부분인데 밑에 철판을 이런 식으로 조금 길게 따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철판 밑에 철판이 옆에서 오는 지붕 판넬을 이렇게 감을 수 있도록 시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야 지붕과 지붕이 만나는 부면에 또 폼을 쌌을 때 철판이 있어서 폼이 흩날리지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플렉시블 폼을 쌌을 때입니다. 팽창이 덜 돼가지고 전체 면을 쏜다고 많이 쏘긴 쌌는데 생각보다 꽉 차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안 부르고 잘 안 붙어. 그리고 접착력이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밑에는 이제 경질 폼을 싼 건데 잘 붙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 이게 수축 팽창을 했을 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경질 폼의 성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경질 폼이 싸져져 있는 판넬을 벗겨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케이. 이렇게 지금 잘 붙어 있고요. 폼이 이렇게 부러뜨렸을 때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경질폼 붙어 있는 것들이 여기도 그러고 여기도 그렇죠. 손으로 떼서도 아무리 떼지지 않기 때문에 이 단열재들이 수축 팽창을 했을 때에도 이 단면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과학적인 뭐 테스트를 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현장에서 이 경험으로 보면은 경질폼을 최대한 많이 싸서 접착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붕 쪽 박공과 만나는 부분도 폼을 많이 싸줬고요. 지붕 위쪽에도 역시 폼을 많이 쌌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그래서 보시면 바닥 쪽 방통과 붙은 면 쪽 외벽 쪽은 대부분 다 철판을 벗겼고요. 그다음 폼이 있는 틈이 있는 데들은 대부분 다 폼을 싸가지고 우선 단열재 방통을 치기 전에 폼을 싸서 틈들을 전부 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발을 끼질 않죠. 그래서 유발을 이렇게 껴서 외부에 있는 찬 공기가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 쇠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유발을 끼지 않는 시공을 대부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 다용도실 문인데요. 큰 창이나 문이 시공되는 것들은 이 열 커팅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단열재를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잘라낸 곳에 나무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폼을 싸서 나무를 시공하고 그다음 피스를 박아서 완전히 밀착되도록 고정을 한 상태에서 창호라든가 문이 고정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경질 폼 싼던데요. 이렇게 양이 판넬에서 판넬 붙었을 때 대부분 한 5mm 정도 뜹니다. 폼을 잘 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야무지게 싸진 폼들은 대부분 떨어지지도 않고 잘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판넬 시공과 관련된 부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실창 하부는 판넬을 다 잘라냈고요. 여기는 이제 조적을 싸게 됩니다. 여기는 이중창, 국산 이중창을 시공하기 때문에 보통 가스 충진되어 있고 이중창 시공하면 하중이 엄청 쏠려서 대부분 다 터져버리죠, 하부가. 그래서 판넬을 시공하지 않고 조적을 싼 다음에 뒤쪽에 단열재를 대는 방식을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 창들 주변에는 대부분 다 여기 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 픽스 창인데
픽스 창은 하부와 위쪽에 이 정도에만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를 고정할 정도만 심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트지까지 해서 지붕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판넬 공사하는데 과연 얼마나 들었냐 한번 보시죠. 150T 난연 판넬, 전체적으로 다 난연 판넬이 들어갔습니다. 150T와 225T, 그리고 실내에는 100T가 들어가 있고요. 201제곱미터 외벽은, 지붕은 180, 내벽은 80. 그래서 단가가 21,000원, 25,500원, 18,000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466만 3,428원, 506만8,635원, 159만 3,108원이 판넬값, 샌드위치 패널 값으로 들어갔고요. 아이언 유바, 이제 이 아이언 유바는 내벽은 유바를 써도 상관없죠. 단열과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언 유바와 CS는 대부분 다 이 100T 용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100T용으로 8,000원, 5,000원, 그리고 40에 40짜리 일부 코너 마감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코너 10개 9,000원씩 해서 99,000원 1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마루도 10개 15,000원에서 165,000원 되어 있고요. 투명 실리콘이 한 박스에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까지 해서 11만원인데 실리콘이 판넬 가게에서 샀는데 더 비싸더라고요. 지금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오른 가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체를 조립하는데 뭐 첫날 내품 들었고, 또 내품 지붕 조립하는데 내품 세푼, 그다음에 내 벽체를 조립하고 또 오프닝하고 또 조립하는데 이런 식으로 총 품수로 치면은 8, 12, 15, 17, 18, 19, 20, 22품 정도 들어가 있네요. 여기서 판넬과 조립해서 이제 12품이면 이 차트를 보시면은 뭐 인건비로는 525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판넬을 제가 맞게 시공하면 해배당 18,000원에서 22,0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판넬을 시공할 때는 실제로 800에서 900만원 정도 시공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팀을 데리고 직접 공사했을 때 이 정도 든다고 뽑아 놓은 건데요. 실제로 저희도 견적이 들어갈 때는 18,000원, 벽체는 18,000원, 지붕은 한 22,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뭐 우레탄 판넬 같은 경우는 더 들어가고요, 무게가 있으면. 그래서 해배당 18,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 이렇게 폼을 쏘면서 꼼꼼하게 시공할 때는 그 정도의 단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벙커티 장과 스크류볼트도 요즘 비싸죠. 스크류볼트가 하나에 보통 250이 넘어가면 1,000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죠. 6봉 했는데도 30만원입니다. 50개씩 들어있는데. 티, 그 다음에 수달폼, 여기는 지금 4박스 되어 있죠. 사실 폼이 빠진 것 같네요. 사실 6박스, 일반 폼까지 해서 6박스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일반 폼도 여기 하나 있네요. 일반 폼은 하부 쪽에 땅하고 닿는 부면에 일반 폼을 싸줬고요. 그 다음에 와샤, 지붕 조립하는데 뭐 방코티 장갑이 또 들어갔고요. 쓰레기를 위해서 마대, 폼 클리너, 그 다음에 이제 비닐을 재생 비닐에 담아가지고 스티로폴 하는데 들어가죠. 내벽체 조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건비야 판넬 부자재 값이 1,272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주택이 32평 정도 됩니다. 인건비는 525만원, 경비가 45만 5천원 해서 1842만 5171원이 들어갔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525만원이 해배당 18,000원에서 2만원 정도로 맞춰보면은 대략 800에서 900만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임비도 좀 빠져 있는 것 같네요. 운임비
1200까지 하면은 여기서 800이면 이제 1200하고 하면 2천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운임비 대략 일반적으로 판넬을 주문하시고 마켓에서 시공하실 때는 2,1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금액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